안녕하십니까. 퓨처어벌 단넷입니다. 오랜만에 프리즘으로 시작하는 UWP 파트 14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트 14는 유니티 컨테이너가 주제고요. 기존에 프리즘으로 시작하는 이전 버전 파트를 듣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유니티 컨테이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니티 컨테이너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첫 번째가 이제 IOC라는 것이 있습니다. IOC는 Inversion of Control이라고 해서 클래스 간의 느슨한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OOP에서 제어를 뒤집는 것을 권장하는 디자인 원칙이다. IOC 프린시플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요 사이트에서 이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요 사이트에서 공부를 해보니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IOC라는 건 프린시플이다. 그래서 이 프린시플은 어떤 클래스 간의 제어를 뒤집는 것을 권장을 한다. 그래서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는 게 제어를 반대로 뒤집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냥 제어를 반대로 뒤집는다. 어떻게 뒤집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다루진 않겠습니다. IOC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프린시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DIP라는 게 하나 있는데 얘는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IP라고 하면은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이고 DI라고 하면은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DIP는 역시나 클래스 간의 느슨한 결합을 만들기 위한 원칙 중에 하나이고 그 의미 중에 얘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고수준의 레벨의 모듈이 저수준 모듈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추상화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놔두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서로 관계를 맺어주면 이게 서로 의존성이 없어진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DIP. 그 다음이 이제 DI죠. 그 다음이 Dependency Injection. Dependency Injection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IOC Inversion of Control Principle을 실제로 구현을 해 놓은 디자인 패턴을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종속성 주입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을 하다 보면 클래스 A에서 클래스 B, 클래스 C를 사용을 해서 뭔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 종속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종속성을 내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오브젝트 객체를 가지고 와서 A라는 클래스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것을 이제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속 객체를 주입해주는 방법을 DI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IOC 컨테이너. 요건 조금 더 구체화된 거죠. 이건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 이 IOC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이 IOC랑은 좀 다른 거죠. 이 여기서의 IOC는 프린시플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IOC 컨테이너는 얘는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펜던시 인젝션을 해주는 프레임워크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니티, 닌젝, 스트럭처맵, 오토팩 이런 유명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게 패키지에 가서 보면은 유니티하고 닌젝하고 오토팩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이 모든 개념들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클래스, 가능한 한 모든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추상화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인젝션을 해서 디펜던스 인젝션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와 컨테이너를 이용한 인젝션이 핵심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방법론, 즉 개발 패턴을 알고 개발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즘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기능 정리도 안 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벤트 어그리게이터입니다. 이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는 저희가 진행하는 도중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이용을 하면 응용 프로그램 내부에서 느슨하게 결합된 이벤트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모듈과 모듈, 그 다음에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 이벤트 어그리게이터를 이용을 해서 루즈리 커플드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고 서브스크립을 해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트 컨테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프리즘 프레임워크에서 IOC 컨테이너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입을 지정을 해 놓으면 해당 타입을 컨테이너에서 인스턴스화를 해서 그거를 어떤 모듈이나 어떤 클래스에 인젝션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프리즘 프레임워크에서 리즌이라는 거는 UI를 루즈리 커플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에 아까 처음에 이벤트 어그리게이트는 이벤트를 루즈리 커플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었다라고 하면 리즌은 UI 자체를 루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리즌을 사용을 하게 되면 탭 컨트롤의 각 탭 하나를 다른 컨트롤러로 대체를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탭을 스위칭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아니면 특정 하나의 컨텐츠 컨텍스트라는 컨트롤 하나를 놓고서 만약에 리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 컨텍스트 내부의 컨텐츠 영역을 A라는 컨트롤, B라는 컨트롤, C라는 컨트롤로 왔다 갔다 내비게이션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은 얘는 이제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을 서로 느슨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만약에 실행이 됐을 때 처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몇 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메뉴가 많이 있고, 그다음 메뉴 중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메뉴를 실행하기 위한 또 다른 모듈이 있겠죠. 이렇게 어떤 화면을 그 여러 개의 화면을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그 그룹별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동적으로 로딩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메모리의 그 효용성을 높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모듈러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프리즘의 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UWP에서는 일단 리즌 기능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리즌 기능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좀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비슷하게 리즌 컨트롤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리티 기능은 조금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UWP에서 모듈리티 기능을 이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요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프리즘 프레임워크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다루려고 했었던 유니티 컨테이너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가볍고 확장성이 좋은 컨테이너, 디펜던시 인젝션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타입이나 기본 타입에 대한 단순 매핑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생성자 속성, 생성자 컨스트럭터, 프로퍼티, 메소드 등을 통해서 등록된 타입을 자동으로 주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유니티 컨테이너의 오버뷰니까 뭐 대충 내용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거 유니티 컨테이너를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UWP로 앱을 만들었어요. 앱을 만들어서 메인 페이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 있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팝업이 하나 뜨고요. 팝업이 하나 뜨면서 안에 add person control이 들어가 있는 팝업을 하나 호출을 했습니다. 자, 요 상황만 놓고 보면, 자, 메인 페이지 안에 코드 비하인드 단에 버튼 클릭 이벤트에서 자, new 팝업 그래서 팝업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add person control 그래서 컨트롤을 만들었고요. 컨트롤을 child에 집어넣고 close 이벤트에서 팝업 클로즈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팝업 이즈 오픈은 true로 해서 이 화면에 팝업을 하나 띄웁니다. 뭐 이렇게까지 띄우면 되는데, 메인 페이지와 그 다음에 팝업 컨트롤과 그 다음에 일반 컨트롤, 그렇죠? 이 컨트롤은 서로 디펜던시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펜던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타이틀리 커플드가 되는데, 이 타이틀리 커플드가 되는 이유는 라이프 타임을 공유를 해버린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가 죽으면 팝업도 죽어야 되고요, 애드 퍼슨 컨트롤도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틀리 커플드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타이틀리 커플드가 아닌 루즐리 커플드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똑같지만 내용은 똑같지만, 자, 유니티 컨테이너에서 팝업을 리졸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유니티 컨테이너에서 add person control 리졸브를 시킨다. new가 아니라 이렇게 컨테이너를 통해서 리졸브를 시킨다는 거죠. 유니티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리졸브를 시킬 때마다 처음에 이 메인 페이지 자체도 리졸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인스턴스는 여기에 있는 거죠. 유니티 컨테이너 내부에. 얘가 나와서 화면에 떴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을 눌렀더니 팝업을 리졸브 시켰죠. 그러면 유니티 컨테이너에서 팝업을 하나 리졸브가 돼서 요 팝업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고, 그리고 add person control도 리졸브 시켜서 컨트롤에다가 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디펜던시를 가지고는 있지만 라이프 타임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루즐리 커플드하게 서로 객체가 엮여 있지 않고 서로 각자의 라이프 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유니티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타입을 리졸브를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타입 등록 방법 및 예제를 보면, 유니티 컨테이너의 레지스터 타입,
레지스터 타입의 T.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등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레지스터 타입의 add person control을 등록을 한다. 근데 여기 생략 가능이라고 써 있죠. 유니티 컨테이너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나를 리졸브를 시킬 때는 꼭 등록하지 않고 바로 리졸브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타입 할 때 인터페이스하고 타입을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 add person 인터페이스와 add person control을 서로 매핑 시켜주는 작업을 한다. 매핑을 시키면서 등록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register type,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t, 그리고 string, I add person, 그리고 add person control, 인터페이스와 타입을 연결을 해 놓은 것에 대한 이름을 별도로 주는 거죠.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두 개의 타입을 서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할 때 이 연결과 이 연결을 서로 구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니티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리졸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리졸브 자체는 컨테이너로부터 타입을 인스턴스 시켜주는 메소드를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리졸브 방법 몇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졸브 T. 너무 쉽죠? 간단하게 리졸브 add person control 하면은 add person control이 컨테이너의 인스턴스가 된 후에 그 인스턴스 된 컨트롤이 T에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졸브 I person. 여기서 I person은 조금 전에 위에서 봤듯이 요 I add person에 연결되어 있던 add person control이 여기 리턴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리졸브가 돼요? 여기는 I add person 그 다음에 페이지가 돼 있죠. 아까는 컨트롤하고 페이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페이지를 써놨기 때문에 I add person의 페이지 컨트롤. 그러니까 add person 페이지라는 컨트롤이 컨테이너의 인스턴스가 되고 그리고 나서 리턴이 돼서 T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간단하게 이건 코드로는 만들어 놨는데 코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헷갈리시니까 제가 여기 한 군데다가 싹 모아놨어요. 우선 인터페이스 먼저 볼게요. 인터페이스는 iCar가 있고 iDriv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ar는 아우디와 그 다음에 BMW, iCar를 상속받은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고 my를 플러스 1 해가지고 리턴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iDriver는 UWP 드라이버라고 해서 UWP 드라이버는 이게 생성자에서 iCar를 인젝션 시켜 달라라고 여기 써놓은 거죠. 이렇게 iCar가 여기 생성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iCar. 이 car는 뭐가 될지 모르겠죠. 아우디가 될 수도 있고 BMW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car가 들어오면 car를 private read-only 프로퍼티에다가 필드에다가 값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run car async를 하게 되면 car의 타입명을 출력하고 car를 run을 시켜서 몇 마일을 갔는지를 출력을 해주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아까 전에 그 앞쪽에 있었던 그 클래스들을 다 구현을 해놓고 자, 테스트 2번 메소드로 오게 되면 자, 레지스터 타입을 하죠. iCar에다가 BMW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UWP 드라이버를 리졸브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드라이버가 UWP 드라이버 안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죠. i카라는 녀석을 생성자에서 하나 받아서 여기 집어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요 부분에 요 i카의 요 카 부분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i카에는 BMW를 넣으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BMW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BMW 연결해놨기 때문에 UWP 드라이버를 리졸브를 시키면 BMW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건데 2번이거든요. 2번 누르면 일단 BMW 1마일이라고 나온 것이 여기고요. 리졸브가 돼서 나왔는데 드라이버의 카가 BMW더라. 레지스트 타입은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이제 리졸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졸브 방법이 생성자 주입, 그리고 프로퍼티 주입, 그리고 메소드 주입 등이 있고요. 그리고 오버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등록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리졸브를 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 매니저를 이용해서 수명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